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좋은 주말입니다. 네, 제가 오전에 간단하게 아차산을 갔다가 온 다음에 해외 증시를 좀 늦게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방송, 실거래가 방송 올립니다. 네, 오늘 아침에 데이터 다운받아서 업데이트를 해봤더니 목동이 결국은 잘 버티다가 부양책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1월 12일자 국토부 실거래가 계약서 중에 서울 아파트 400개 단지를 다운받아서 제가 지수를 만들어서 분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전제사항은 2021년 10월, 작년 10월에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됐다. 그전에는 책에다가는 시작된다 라고 썼는데 이제 시작됐다. 10월 달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양이 꽤 많죠. 자,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목동 아파트랑 그다음에 과천 아파트랑 제가 좀 캡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환율, 그 다음에 모든 자료는 이렇게 알집으로 꺼서 올립니다. 계좌 공개도 매일 해요. 요즘에 손해보는 계좌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저께 건데 이거는 괜히 했네. 이거는 네, 그리고 좀 전에 세계증시 방송을 했고요. 모든 자료는 오늘은 양이 되게 많았어. 주말에는 양이 많아요. 돼지가 많은 게 아니라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1929년 9월 7일 대공황이 시작된다 라는 분석을 통해서 미리 아파트를 팔고 전세를 살면서 이익금의 10% 9,200만 원을 곧버스, 그 다음에 8,700만 원을 달러 이렇게 들어가서 수익이 엄청 났다가 최근 2달 동안 반을 깨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어차피 길게 보고 하는 거니까요. 자, 지금 부동산도 대공황 와중이에요. 모든 경제가 지금 대공황 와중인데 사람들이 못 느껴요. 왜? 중간중간에 반등을 하니까. 자, 브로마이드 관심 있으신 분 미국 300년 차트, 그 다음에 내년에 1월 달에 이제 코스피 올 연말치가 나오면 신형을 만들거든요. 다우도 신형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1년치가. 그래서 판넬 플러스 2세트 이런 식으로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1월 10일부터 발송이 시작되니까 이번 달까지 많이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400개 단지를 다운받고 그 중에 100개 단지로는 스타지수라고 만들어요. 시가총액 상위 100개죠. 자, 그걸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는데 최근 기울기가 가파르게 하락하죠. 이게 1일 데이터거든요. 근데 어제와 오늘 몇 건이 신고가 됐겠죠. 물론 거래가 워낙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몇 건의 신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빠져. 특히 11월 달, 이번 달은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중에서는 4건이 신고가 됐거든요. 4건이 전부 직전 거래 대비 마이너스 거래야. 즉 상승 거래가 단 한 건도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건 어저께 겁니다. 어저께 거. 자, 오늘 다운받은 거 보세요. 오늘, 어제, 오늘, 오늘 지수가 올랐네? 예, 올랐습니다. 왜 올랐느냐? 10월 달에 중간에 폭락하다가 중간에 조금 플러스 난 것도 중간중간에 껴있잖아요. 그겁니다. 자, 잘 안 보이죠? 자, 어제, 오늘.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 노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확대를 했습니다. 자, 이겁니다. 어제 겁니다. 어제 거. 여기서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자, 헷갈리니까, 자, 어제 거에다가 뭘 보면 되냐면요.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요 부분. 요 부분을 보세요. 요 부분. 요 부분을 보시면요. 자,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자, 올라가는 거 보이죠? 하루가. 어제, 오늘. 하루가 올라가는 거 보이죠? 어제, 오늘. 자, 이제 이거 말고 어제 거에다가 이번에는 여기를 보세요. 여기. 요 부분을 보세요. 요 부분. 아이고. 잘못됐다. 요 부분을 보세요. 자,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자, 10월 달은 낙폭이 조금 줄었는데 11월 달은 이번 달은 4건이 그러니까 한 건이 하락한 거래가 더 추가됐어. 자, 어제 오늘 보이죠? 분명히 여기에 양봉이었죠. 양봉. 마지막 음봉 직전에 양봉이 아니라 거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음봉으로 추가가 되죠. 추가. 즉 하락한 거래가 한 건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한 건, 2건, 3건. 즉 하락한 거래가 3건밖에 없었어. 이 빨간 거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 거는 그냥 양봉이 이렇게 칠해져 있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 건이 추가가 됐는데 하락 거래가 추가가 된 거야. 즉 그만큼 시장이 안 좋고 지금은 거래가 됐다 하면 최저가예요. 급매물만 거래가 된다니까. 자, 그런 상태고요. 자, 하락 거래를 딱 보면 그 중에 잠실에 보니까 플러스만 해서 살짝 섞여 있어요. 자, 잠실 S가 20억에 신고가 됐어요.
직전에 19억에 신고가 됐거든요. 그럼 이게 1억 올랐죠. 그런데 1억 올랐다고 해도 이거 바닥치고 오른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20억 깨진 거에 어떤 구치기야. 급매물 구치기. 지금 20억 깨졌다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24억, 26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20억이라니까. 그러니까 직전 거래에 비해서 5천만 원 올랐지. 19억 5천. 근데 평균 되니까 2,500만 원 올랐는데 이건 별거 아니잖아요. 자, 리센츠 볼게요. 리센츠. 리센츠 오늘 19억 7,500짜리가 신고가 됐어요. 드디어 얘도 20억이 깨졌네. 그쵸? 자꾸 20억 깨지는 게 나오죠. 엘리트레파에서. 자, 1667만 원 하락했지만 지금 약간 20억 깨지는 게 자꾸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송파구 A그룹이에요. 자, 이번에는 양천구입니다. 양천구 중에 요 아파트를 보려는 거예요. 목동 10단지. 목동 10단지가 이제 일단 목동 10단지는 2160세대고요. 87년 입주했으니까는 35년 차예요. 그리고 오늘 신고된 거는 105제곱짜리. 이게 105제곱이면은 40 몇 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보통 우리가 84면은 국민평형 34인데 이거 44평이라고 해야 되나? 40평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신고된 게 17억 2천에 신고됐는데 직전 거래에 비해서 3억 2천이나 폭락한 거예요. 11월이에요. 11월. 이거 보니까 그저께 며칠 안 됐어. 실거래가 된 지가. 분양책도 나오고 막 분위기가 좋은데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목동 요 10단지 있잖아요. 과연 그동안 한 1, 2년 동안 어떤 추세를 보였나 딱 그래갖고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를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요. 네, 보여드리면 자 105제곱짜리 있죠. 자 보니까 작년 4월 달에 19억 5천이 됐어.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20억 7,500이 됐어. 그리고 20억짜리도 됐어. 그러다가 거래가 거의 없다가 올 6월 달에 19억 7,500, 20억이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6개월 거래가 없다가 11월 달에 17억 2천이야. 2층인데, 같은 2층이라니까. 어쨌든 17억 2천이면 고가 대비 거의 3억 5천 하락한 거죠. 3억 5천. 폭락한 거죠. 폭락. 이렇게 목동이 안 좋습니다. 근데 목동이 그동안 잘 버텼거든요. 좀 이따가 그래프를 볼게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 과천입니다. 과천에 대장주인 레미안슈르가 3,143세대로 시가총액은 1등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84제곱짜리가 12억 6,500에 신고됐어요. 직전 거래에 비해서 13억 6천이에요. 근데 이 13억 6천도 폭락한 거였거든. 급매거든. 근데 급매보다 더 1억이 하락한 급매가 또 신고됐어. 한 달 사이에. 그래서 제가 또 국토부 실거래가를 가서 볼게요. 잠깐만요. 똑같은 거를 캡처를 두 번 했구나. 네. 자, 과천 84제곱짜리인데요. 작년 연초에 16억대에 막 신고가 됐어. 그러다가 17억이 넘었어. 그러다가 10월 달에 18억 3천에 신고가 됐어요. 자, 작년 10월 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썸네일 표지에 2021년 10월 대폭락이 시작됐다 그랬죠. 대부분의 아파트 평균적으로 8, 90%가 10월 달에 상투를 쳤어요. 왜? 10월 달까지 엄청나게 뽑아 올렸거든. 그러다가 거래가 뚝 끊겼어. 그러다 갑자기 16억 2천, 2억이 하락했네. 그러다가 거래가 없어. 또 16억이 신고되고, 또 16억 5천에 신고되고, 그러다가 13억이 한번 됐어. 근데 이거는 뭐 어쩌다가 우연히 증여성 거래 이럴 수 있겠지만 3억이 떨어졌잖아. 고가에 대비 5억 떨어졌어요. 그런데 또 한 4달 동안 거래 안 되다가 지난달에 13억 6천 됐어. 어휴 큰일이네. 13억이 또 굳히기가 되네 했는데 이번 달에 12억 6,500이 신고됐어요. 자, 제가 과천 레미안슈르는 관심 있게 보는 단지거든요. 왜냐면 강동구의 바로미터예요. 강동구. 그러니까 제가 살던 아파트를 항상 연구할 때 과천 아파트 레미안슈르를 연구했거든요. 왜? 입주가 비슷하고 세대수도 비슷하고 과천은 경기도의 강남이죠. 그러니까 경기도의 1급지랑 서울의 2급지랑 솔직히 강동구를 1급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서초 강남이 1급지고 송파구도 동네에 따라서는 1급지가 될 수 있죠. 저 잠실동 이런 데는.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도의 1급지와 서울의 2급지의 대장주죠. 그래갖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비슷한데 과천 레미안슈르가 한 2억에서 많게는 3억. 그러니까 1억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항상 높았어요. 거기가 더 비쌌어. 그러니까. 그래갖고 걔를 보면 걔가 꺾이면 제가 살던 아파트도 꺾이고 오르면 따라 오르고 똑같이 움직이더라고. 희한했어요. 저는 지금 뭐 팔고는 없지만 그 대신 여러분도 혹시 제가 살았던 아파트 어딘지 알아도 쓰지는 마세요. 제가 차단을 해놨어요. 왜냐면 미안하잖아요. 또 괜히 뭐 내가 팔았으니까 빠져라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는 제가 연구는 하는데
제가 재매수할 계획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팔고서 한 4억 정도 떨어졌다고 지금 계속 문자가 오거든요. 사라고. 근데 저는 아직 더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아파트가 나쁜 게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자꾸 제가 내일 정도에 제가 과천 레미안슈르만 심층 분석, 이동평균선, 파라볼릭, MACD 등등 삼선전환도 어떤 기술적 분석을 처럼 그냥 분석을 자세하게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살던 아파트랑 같이 비교를 하면은 야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 그 엘리엇이 살았던 아파트 팔았는데 그게 폭락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 그동안 10몇 년 동안 똑같이 움직인 게 그 걔가 이제 선도주였어. 걔가 선도주야. 그러니까 아바타지 아바타. 먼저 움직이면 제가 살던 아파트가 따라 움직였거든. 항상 한 달 정도, 2달 정도 늦게 움직였어요. 근데 걔가 지금은 대폭락을 하고 있거든. 근데 제가 살던 아파트는 아직 폭락까지는 아니야. 왜? 거래가 안 됐으니까. 그거를 제가 이거를 잘 응용하면 여러분들도 어떤 아파트를 계획적으로 살 때 보통 오늘 갑자기 결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6개월, 1년 전부터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관심 있는 게 한 20개는 될 거 아니에요. 저 그래갖고 나중에 그 아사모라고 굶어 죽는 모임이 아니에요. 아파트 사려는 모임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멤버십을 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심층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정말 제가 살 것처럼. 진짜예요. 멤버십 비싸게 받아야지. 자, 이거는 1일 데이터입니다. 1일 데이터 보면요. 이거 명목인데 노미널이에요. 노미널. 매일매일 데이터가 업데이트됩니다.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연초에 빠졌다가 대선한다고 반짝 올랐다가 그 다음에 주춤되다가 최근 들어서 폭락을 하죠. 폭락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 서 있는 매매수급지수, 전세수급지수 2기간 거 폭락하고 매매수급지수도 2기간 거 폭락하고요. 거래수급지수는 뭐 맨날 그 자리고 특히 여기에 막대 그래프가 위로 있고 아래로 있죠. 이게 상승거래와 하락거래예요. 똔똔이죠. 똔똔.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이때는 상승거래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점점 하락거래가 더 많죠. 하락거래 많죠. 특히 10월 달에 거의 82%가 하락거래야. 신기하죠. 대폭락이 온다니까. 그리고 이번 달은 상승거래가 단 한 건도 없어. 4건이야 4건.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가요. 세대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9,000세대, 6,000세대 이런 거를 3,000세대, 2,000세대도 없을걸? 시가총액 상위 100개를 오르니까. 그런데 이번 달은 11월 달은 얼마나 빠지려는지 상승거래가 단 한 건도 없다니까. 근데 아직 초반이니까. 자, 이거를 물가를 감안한 CPI로 감안한 거 보면요. 하락세가 더 완연하죠? 비슷합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400개 단지입니다. 400개 단지. 55만 세대예요. 시가총액 비중이 서울 아파트의 41%니까 어마어마한 세대, 55만 세대라니까. 이 중에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많이 오는 아파트가 당연히 노도강이 제일 많이 올랐다가 9월 달에 상승 치고 빠졌죠. 노도강은 한 달 먼저 상승 쳤어요.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금강구가 두 번째로 한 다음에 지금 급락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게 잘 보세요. 용산구는 별로 안 빠지죠. 그쵸? 용산구. 그 다음에 여기 서초구죠. 서초구 초록색. 서초구도 별로 안 빠지죠. 노도강에 워낙 올랐다가 빠지는 거고. 그런데 송파구 폭락하는 거 보이세요? 송파구. 그 다음에 여기 강동구 있죠? 지금 얘는 워낙 최근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이 칸을 옮기질 못했어. 자, 이 와중에 여기 보시면 하남 보이세요? 하남. 여기 경기도 하남. 하남도 지금 꼴등으로 내려가려고 그래. 그러다 갑자기 경기도 과천이 더 빠져버려. 보이세요? 경기도 과천. 물론 안양 평촌도 폭락하고 이 중에 성남 분당이 좀 덜 빠졌어. 그쵸? 그 다음에 구리도 빠지고 용인수지도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 과천 하여튼 여기서 보세요. 강남구랑 송파구가 아니 강남구랑 서초구가 초반에 상승률이 약했어요. 최근에 덜 빠져서 남들에 비해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초반에 오르질 못했어. 근데 과천도 별로 오르질 못하죠. 왜? 군포 3번, 용인수지, 구리, 부천 중동 이런 데가 엄청나게 폭등했는데 과천은 별로 못 올랐어. 그러다가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꼴등이지.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잖아요. 이쪽 계열에서는 비싼 아파트라고. 강동구가 뭐 이렇게 중상 정도 된다 그러면 경기도 과천은 그 지역에서 초고급 초고가 아파트죠. 여기 부천 중동이나 군포 3번 이렇게 그런데 아주 비싸진 않잖아요. 과천은 거의 강남급이니까. 자, 이거를 명목을 물가지수로 감안하면 이렇게 됩니다. 확연하게 최근에 물가 여러분들 좀 덜 오르죠. 그래도 얘는 빠진다니까. 추세적으로 완전히 빠지잖아요.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치고 연초부터 연초에 잠깐 반짝한 데도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폭락하잖아요. 지금 이게 점점 기울기가 급해지고 있다니까.
자, 막대 그래프로 지난달과 이번 달 거 보면 이번 달은 거래가 너무 없어갖고 이번 달에 한 40건인가 신고됐나? 모르겠네. 자, 지난달에 보면요. 송파구가 폭락했죠. 9월달도 폭락했다고. 10월달도 폭락이야. 그 다음에 11월달에 아직 거래가 없어. 근데 강동구도 지난달에 송파구 따라서 폭락을 했거든요. 이번 달은 1등이야. 2건밖에 안 됐는데 폭락한 거래가 신고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하남이 멀쩡하다가 하남이 폭락하죠. 그 다음에 과천도 좀 폭락하죠. 지금 과천과 강동구를 잘 비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송파구가 폭락하면 강동구가 따라서 폭락한다. 그 다음에 한두 달 또 시차를 두고서 하남이 폭락한다. 이거는 완전히 교과서적인 순서예요. 부동산 사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쪽 지역 분들은.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이거는 25개국 좀 전에 봤던 거 있죠. 요거를 제가 이제 장기 시계열로 89년부터 본 겁니다. 그래갖고 이 버블 세븐 때는요, 야 진짜 노도강 죽어도 안 오르죠. 보세요. 서초구 오를 때, 강남구 오를 때 노도강 죽어도 안 오른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 금강구도 별로 안 오르고 다 이랬다고. 그래갖고 나중에 강남구 막 폭락하고 송파구 폭락하고 강남구 폭락하고 이럴 때 노도강은 올랐죠. 기억나세요? 올랐잖아요. 이거 노도강 오르는 거 봐요. 고가 아파트 폭락하는데, 강남 고가 아파트 폭락하는데 강북 저가 아파트는 폭등했다니까. 거래도 폭발하고. 근데 이번에는 달라. 이번에는 다 같이 폭락이야. 근데 이번에 기울기를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송파구 폭락하는 게 심상치가 않죠. 기울기가. 서초구는 발 버텨. 강남구도 빠진다고 그러지만 상승한 거에 비하면 별로 빠진 것도 아니야. 근데 송파구가 위에서 찍어 내리니까 강동구가 같이 폭락을 하네. 보이세요? 근데 양천구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 양천구도. 용산구는 잘 버텨. 여러분들 서초, 용산, 강남구는 덜 빠지죠. 똘똘한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노도강 폭락하는 거 보세요. 이 기울기가. 그쵸? 여기 보셨고요. 자, 이번에 경기도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11개 지역입니다. 11개 지역 할 때 버블 세븐 때요. 경기도 과천은 버블 세븐에는 안 들어갔지만 엄청 폭등했죠. 그때 성남 분당은 들어갔죠. 성남 분당보다 내가 볼 때는 경기도 과천이 더 올랐어. 왜 경기도 과천을 버블 세븐 안 넣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가 했더니 경기도 과천은 중간에 잠깐 이렇게 눌린 적이 있었어. 성남 분당은 안 빠져, 좀 쉰 적이 있지만, 안 올랐지만. 그래서 얘가 빠진 것 때문에 얘가 경기도 과천이 더 과열이었는데 안 들어갔더라고. 자, 이번에도 경기도 과천 폭락하는 거 보이시죠? 다들 폭락이야, 지금. 큰일이라니까. 경기도 일산은 최근에 반짝했다가 다시 빠져요. 꼴등이거든. 이거 샤인머스켓 하나 먹어야 되나? 목이 좀 더 잠겼네요. 자, 이거는 제가 안 하던 거 오늘부터 새로 넣습니다. 자, 이거는 목요일 날 뉴스에 나왔던 부동산원과 KB의 위에 거는 주간 시세, 밑에 거는 누적 시세예요. 자, 여기서 송파구가 제일 많이 빠진 거 보이시죠? 주간으로도 제일 많이 빠졌지만 누적으로도 거의 탑이야. 제일 많이 빠진 건 당연히 도봉구가 제일 많이 빠졌고, KB에서는 도봉구가 1등, 부동산원에서는 노원구가 1등.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뭐 이런 데가 많이 빠졌네요. 하지만 서초구, 용산구는 별로 안 빠졌죠. 강남구도 좀 안 빠졌죠. 송파구만 유별나게 많이 빠진다니까, 누적적으로. 이제 강동구가 점점 대가리를 키우고 있어. 하락률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그동안은 괜찮았거든. 자, 이거 전세고요. 필요하신 분 다운받아서 보세요. 자, 이거는 주간 시세. 최근에 폭락하는 기울기 보세요. 이거는 호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거래가도 반영을 한다는데 주로 호가 기준이거든요. 호가도 지금 집주인들이 앞도 안 갖고 폭락을, 투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급급매, 초급매 난리야. 그러니까 인덱스가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하락률은 점점 커지고 있죠. 자, 거래입니다. 이번 달 40건밖에 안 됐어요. 11월 달, 그 다음에 10월 달은 아직 신고가 한 보름 남았죠? 한 20일 가까이 남았어요. 439건. 지난달 9월 달은 확정 611건인데 이걸 이렇게 신고된 걸 가지고 전세는 거래 많이 됩니다. 밑에. 근데 서울 매매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600건이 안 되는 거로 나오거든요. 빨간색. 좀 반짝하더니 다시 또 주저앉아, 거래가. 이것도 그러니까 10월 달에 역대 최저 거래가 나올 것 같아요. 11월은 또 깰까? 그러니까 매달 역대 최저 거래량을 깬다니까. 보세요. 매매 거래가 1,700건 이렇게 올해 들어서 되다가 지금 최근은 7월 달부터는 아예 1,000건을 못 넘어요. 600건대야 계속. 그러면서 점점 낙폭이 커지고 투매가 나오고 있죠.
자, 전세는 그래도 거래가 꽤 됩니다. 이번 달 거는 그냥 아직은 다 안 됐으니까 냅두고요. 자, 위에 옐로우 9억에서 15억 사이 많이 빠지죠? 그 다음에 핑크 15억 이상 덜 빠지죠? 그 다음에 초록색 그린 9억 이하 엄청나게 빠지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급하게 빠지는 게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는 기울기가 더 급하죠. 까만색. 왜 그러냐면 저는 9억 이하여도 그린존이어도 도봉구에서 막 몇천 세대 되는 시가총액 상위를 골라냈거든. 근데 국토부 실거래가는 그런 거 구분 없이 30세대, 100세대 나올 아파트 다 합쳐서 모든 걸 다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락률이 더 급해. 핑크존은 덜 빠지는 거잖아요. 고가들이니까 15억 이상이지만 실제로 평균 대부분 한 25억인가 되더라고. 제가 조사하니까. 근데 거래가 이렇게 주는 거야. 이거 거래 대금이고 밑에 건 거래 건수예요. 거래 대금이나 거래 건수나 똑같죠. 지금 이렇게 빠지고 오랫동안 빠지는 적은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35년 동안의 상승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오래 길게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고점 친 3년 차에 3년 됐을 때 바닥에서 초급매에 있으면은 사서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수익을 내고 팔고 다시 또 전세 살 생각이에요. 아주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딱딱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거래가 5천 건도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5천 건 미만이 없었다니까. 다 5천 건, 10,000건, 13,000건 이랬다니까. 근데 이거는 5천 건이 아니라 1,000건도 안 돼. 그러니까 아파트가 계속 흐르면서 점점 폭락세가 가속화되죠. 그러니까 맨날 뭐 역대 최대 하락 주간 단위 뭐 월간 최대 하락 그런 얘기 자꾸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2년 동안 작년 1월 달부터인데, 자, 이거 실거래가 지수가 많이 올랐다가 빠지죠. 그런데 그 KB는 감정원은 실거래가가 빠질 때도 호가는 별로 안 빠졌어서 슬슬슬 빠지다가 최근에 갑자기 빠지죠. 기울기가. 그리고 얘가 오를 때 또는 얘가 옆으로 길 때도 이미 전세 수급 지수 폭락하고 있었죠. 매매 수급 지수도 폭락하고 있었죠. 거래 동향은 완전히 바닥이고, 그쵸?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기울기가 급해지죠. 자, 이번에는 5년 동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파트가 여기 보세요. KB, 그러니까 부동산원의 주간 단위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멈춰 있는데 얘는 실거래가는 이미 폭락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기울기가 급해진 거예요. 왜? 이미 얘가 올라갈 때도 이미 그러니까 전세 수급 지수 꺾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세 수급, 두 기관의 전세 수급 지수 둘 다 꺾이고 있었고, 매매 수급 지수도 꺾이고 있었죠. 지금 최근에 급락을 하는 거고, 두 기관 모두 마찬가지예요. 매매 거래 건수는 뭐 의미도 없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KB나 부동산원의 호가 중심의 주간 시대는 여러분들 너무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실거래가를 믿어야 돼요. 실거래가는 이미 작년 10월 달에 상투치고 슬슬슬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기울기가 급해졌다고. 이게 2006년 말 2007년 초에 그 버블세븐 무너질 때도 딱 이 상황이었고요. 91년 노태우 대통령 30년 전에 그 당시에 고점 치고 빠질 때도 거래가 줄면서 슬근슬근 오르다가 거래가 줄면서 이제 조금 하락하다가 나중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래가 터진다고. 근데 그 거래 터질 때 폭락이 와요. 왜? 투매가 나오거든. 거래가 늘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땐 착각이에요. 자, 20년짜리를 봐도 마찬가지고, 이건 KB 데이터인데 주간 전세 수급 지수 폭락하는 거 보이시죠? 매매 수급 지수 폭락하는 거 보이시죠? 이때도 그랬다고. 이때도 그랬다고. 이때도 그랬다고. 이때 완전히 바닥을 박박 기잖아요. 얘가 지금 여기서 바닥을 박박 기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매수 입질이 올까 말까?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친 거 이거 보세요. 제 데이터랑 국토부 데이터랑 일치하잖아요. 왜? 이 저항선, 분홍색 저항선 요거거든요. 요거. 여기 저항선 딱 바꾸서 꼬라박는 거 봐세요. 그 다음에 반등을 하려는데 5월 달에 박살이 나죠. 왜? 지수함수 지지선을 깼거든. 이게 8년 지지선이거든요. 8년 동안 올라온 요 보이죠? 파란 거. 8년 동안 지지선이었어요. 근데 이걸 산술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쉽게 깨버리잖아. 이렇게. 이때는 그래도 안 깨려고 2달 동안 옆으로 버티죠. 그러다가 깨버리잖아요. 5월 달에. 3, 4월 달에 대선 효과 때문에 반등했다가 윤석열 효과, 대선 효과 하다가 5월 달부터 실망 매물로 폭락을 한다고.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한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그리고 지금은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치고 빠지는 모양이 2006년 11월 달에 상투 치는 모양을 한 30% 비슷하고 91년 5월 달에 상투 치고 빠진 거랑은 한 70% 비슷해요. 그러니까 A 국면이랑 더 비슷해. 왜? 지금 요번에 상승할 때 잘 보시면요. 거래가 줄면서 올랐죠. 그 다음에 상승률이 줄면서 올랐죠. 자,
근데 2006년 버블 세븐 때는요, 상승률이 폭등하면서 7%씩 올랐어. 지금 1%씩이었잖아. 거래도 폭등했죠. 사상 최대 거래가 나왔어. 근데 91년 노태우 대통령 때는요, 거래가 줄면서 올랐어요. 그 다음에 상승률도 줄면서 올랐어요. 그러다 결국 마이너스가 났지. 그러니까 지금 C 국면은 A 국면이랑 비슷하다. B 국면이랑은 약간 덜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모아본 거예요. A 국면과 C 국면을 모아본 게 똑같아요. 하락률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B 그룹이랑은 좀 덜 닮은 거. 이게 버블 세븐 무너질 때거든요. 그리고 추세를 분석하면 60년부터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그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추세를 그어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게 다 맞더라. 그래서 저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8년 조정을 보일 때 2029년 10월 달이 딱 8년 되는 때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빠지는 걸 봐요. 그러면 2013년 14년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 정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건 물가를 그 대신 감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으로 따지면 2016년이나 17년 정도 돌아가요. 그러면 제가 5억 8천에 샀던 아파트가 15억 이상 갔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8억 7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물가를 감안하면 6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를 감안하지 않으면 7억에서 8억 정도. 근데 지금 벌써 11억 호가가 실제 매물이 나와 있어 갖고 제가 지금 다시 사면 4억 정도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도 안 사요. 왜? 이게 이제 1년밖에 안 됐거든. 2년 정도 더 지나야 돼요. 3년 차가 되면 정말 헐값에 층향 골라서 제가 팔았던 아파트 다시 산다면 훨씬 더 좋은 타입의 그런 걸 반값 근처에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와이프를 설득한 게 일단은 1년 지나서 이제 와이프도 이제 인정하고서 웃고 다녀요. 전에는 그래도 집을 팔았다는 것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안 했어. 그래갖고 이제 남들은 뭣도 모르고 너 방이 하나 더 필요해가지고 전세 주고 전세 갔구나 이렇게들 주위에서는 알아요. 근데 지금은 다들 이제 우리 아파트 빠졌었네, 니네 아파트도 빠졌자 그러고들 있어. 그러니까는 커밍아웃 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거. 그래서 저는 이때 반등한다고 하는데 이때 반등했다가 빠진다니까. 이때 살 거야 이때 되면요 2018년이나 2019년 초 가격으로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빠진 것보다 두 배는 더 빠져야 돼. 지수로 치면. 그래갖고 반등한 다음에 죽으면은 이 지지선상에서 8년 차 C파 오는 거지. A파. 그러니까 A파 끝물에 사서 B파 반등할 때 팔고 다시 C파를 기다리는 저의 전략은 지금 그래요. 그런데 그게 딱 진짜 핀셋 조정하듯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엘리어트 파동을 보면 자, 79년 건설주 파동 날 때 이때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할 때 암살당할 때 이때가 1파였고요. 1, 2, 3, 4, 5도 딱 맞죠? 그 다음에 87년까지 박스권의 조정을 보여요. 이거는 몇몇 아파트가 폭등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그리고 여기서부터 1파, 2파, 3파, 4파, 5파 해갖고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됐다. 그리고 이제 A, B, C파에 완성이 되는데 저는 여기까지 떨어지는 걸 보는데 여기서 A, B, C로 빠질 거로 본다. 그리고 저는 난 B파 목으로 들어갈 거다. 현금 준비하고 있잖아.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한번 연구해보자고요. 그러면 각자 선호하는 아파트는 다르겠지만 시점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서울 아파트의 바닥일 때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이제 대대 상승의 바닥인 줄 알고 5년, 10년을 계획한다고. 저는 딱 2년 계획하는 거예요. 왜? 사고서 2년 있다가 딱 나와서 다시 전세 살 거예요. 제 계획은 그래요. 그러니까 미세 조정하는 거죠. 자, 파동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맨날 하는 거니까. 자, 금리 때문에 폭락하는 거는 노태우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나 똑같아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똑같아요. 2년차 중국은 맨날 얘기하던 거죠. 그리고 최근 2013년부터 10년 동안의 연간 흐름을 보면 전부 연 말에 가서는 올랐는데 올해는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마이너스 10%예요. 계속 지금 한 분기도 플러스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이거 선 거는 거 있죠. 직선 거는 거는 분기예요. 분기. 근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0년 동안. 근데 올해 들어서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예요. 윤석열 대통령 대선하기 전부터 빠지고 있었다니까. 왜? 작년 10월 달이 상투라니까. 작년 10월 달이 상투지만 연간으로는 오르면서 끝났어요. 2021년 파란색 보면 연간으로 올랐잖아요. 보세요. 연간으로 올랐잖아. 이게 파란색이 작년 1년치거든. 아니다. 분기구나. 분기. 연간으로 당연히 많이 플러스고 분기간으로 플러스예요. 10월 달부터 꺾이긴 했지만 살살살 빠졌거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빠져요. 빨간색.
그리고 최근 이번 달 보세요. 11월, 10월 달 보세요. 얘가 진짜 폭락하잖아, 기울기가. 그리고 대통령별로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흐름이 취임 5월 10일부터 다 똑같이 그린 거거든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2년 차에 반등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더 죽었지. 그러니까 1년 하락, 2년 반등, 1년 하락, 1년 반등, 3년 하락. 즉,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랬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물론 IMF 때 폭락했던 김대중 대통령 그때보다는 덜 빠지고 있지. 자, 신기하죠, 이런 거. 그래서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의 평균을 내보니까 우파 정권의 평균치는 83% 올랐고, 보수 정권의 두 명의 대표 주자는 18% 하락했다. 100이 183 되고 100이 82 갔으니까 83%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18%. 참 아이러니하죠. 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동안 좀 잘 버텼거든요. 덜 빠졌었어요. 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어쩌고였는데, 이제 부양책이 나오는데 폭락을 한다? 좀 심상치가 않죠. 문재인 대통령 때 수많은 규제책을 내놔도 아파트가 비웃듯이 올랐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많은 부양책을 내놔도 비웃듯이 빠질 것 같아요. 왜? 이거는 대통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이클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하락 사이클입니다. 그것도 8년 하락 사이클이에요. 중간에 잘만 타면 3년 하락했을 때 사면 2년 동안 크게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팔고 나오면 또 3년 동안 대폭락해서 진짜 이제는 20년, 30년 집 들고 가야 되는 자가를 보유해야 되는 시점이 아주 저렴하게 골라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엘리엇과 같이 이렇게 부동산 공부, 주식, 환율 다 어차피 저는 제 입장에서는요 한 묶음이에요. 아니, 곧버스 환율 들어간 것도 아파트 팔아갖고 그 돈으로 들어갔으니까 저는 그 성공한 케이스인데, 언제까지 이게 뭐 성공한다는 장담은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자, 3시 29분입니다. 시계 보이죠? 아주 시계 좋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후 정도에 또 부동산 과천 심층 분석한 거 올리도록 할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